그거는 제가 저쪽 기술부에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요거는 딱 뭐 전자회로 방열이면은 내저련 조건이 있으면 더. 네. 저 점도 2만, 20만, 13만이면 치약인가요? 치약 정도인가요? 아, 저게 꿀 정도. 아, 저게 꿀밖에 안 돼요? 아, 옆에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저 옆에 건 치약인데? 저 왼쪽에 있는 뱀처럼 돼 있는 거. 그거는 치약이네요. 여기 점도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 약간 좀 5,000원짜리도 있고. 아니, 이제 저게 어느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도가 높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만. 이것도 그러면 네. 상온에서 습기로 굽는 네. 건가요? 예. 그 일액형은 습기경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액형은 말단에 이중결합을 놔둬서 백금 촉매로 해서 부가 반응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도가 일단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액형, 이액형 이제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뭐 이제 뭐 이런 전자회사 쪽에 지금 이제 런칭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아, 몰딩즈네요. 예, 요거는 이제 이액형인데 이제 몰딩 타입으로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아, 그래서 몰딩인데 실리콘 몰딩제. 네, 투명할 수도 있고 색깔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얀 색깔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거 하얗지 않습니까? 이게 방열 필라가 들어가 있어 하얀 거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필라들이 없으면 이제 투명한 수지 본연의 색만 나오는 거죠. 요거는 뭐 이액형은 보통 그렇습니다. 이 말단에 이중결합을 만들고 백금 촉매를 사용해서 부가 반응을 시키는 그런 경화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메틸 실록산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방수 이런 기본 좋고. 유연성이 좋다는 게 경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약간 말랑거린다는 뜻이에요. 아니 구조입니다. 구조가 리니어로 돼 있으면 플렉시블합니다. 얘는요? 얘도 리니어입니다. 아, 그러면은 좀 이렇게 플렉시블합니다. 그리고 메틸기가 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몰딩 하더라도 손 갖다 이렇게 완전 경화한 다음에 꾹 누르면 손톱 자국이 남는다는 뜻이. 제가 봐서는 쇼와 A 정도는 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써요. 이렇게 점도가 낮아도. 네. 뭐 낮으면 또 진동이나 이런 거 흡수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보통 저런 거 그 자동차 쪽에 진동 계수 보면은 다른 데 보면 만도 같은 데 보면 크랙 까는 것 때문에 이슈가 돼서 썼던 거를 방열 패드로 바꾸려다가 생산기 쪽에서 혹시라도 작업성 중에 방열 패드를 못 집어넣고 생산을 누가 책임지냐 할 거 해가지고 그냥 방열로 넣는데 이슈는 크랙이 간 것 때문에 했는데요. 혹시 뭐 그런 거 염두에 두고서 혹시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컴퓨터다 보니까 컨버터에 몰딩 들어간 애들은요 일단 칼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박리제 했던 것도 네. 그거 이건 벗겨내려면 수지 타입이 틀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리콘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다릅니다. 이거는 이게 또 딱딱해지나 약간 이게 궁금해요. 부드럽지만 내구력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실록산이기 때문에 SiO, SiO 계속 나가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말랑말랑하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 그거는 이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휘기는 하는데 뜯으면 안 뜯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질기죠. 좀 신기하긴 하네. 네, 일단은 그렇죠. 뭐 이런 이런 거는- 보통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록산을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자료에서 조금 저도 좀 먼저 오늘 새로운 자료라서 아까 내부 회의를 못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진동 개수를 가우스로 계산해서 뭐 표현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예, 근데 그 진동 개수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안 들어왔는데 ACQ 1200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주로 중국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진동 개수가 가우스 내에 들어오면서 ACQ 1200을 만족하는 게 어쨌든 보니까 미국, 일본이 많아요. 근데 그게 자동차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텐션을 가지는 경우에 이거에 대한 상응 조건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쪽이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알려주시면
어쨌든 회로 쪽을 하시니까 일단 아니 네. 뭐, 제가 접하는 제품에서 말랑말랑한 몰딩지는 아직 못 봐가지고 대부분 투명이도 굉장히 돌덩이처럼 단단하거나 수지가 틀립니다. 예, 아니면은 돌덩어리 같은 경우는 에폭시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알았습니다. 또 다음 하시죠. 저희가 이제 뭐 요거는 이제 2차 전지 쪽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몰딩제인데요. 방습, 전기절은, 유연성, 내열성, 내구성, 난연.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불이 나서 불이 타는 거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한 제품이고요. 2차 유연성이랑 단단함이랑 이게 몰딩만 했다는 거지 네. 벗겨낼 수가 있다는 뜻인가요? 이게 폴리머가 되면은 잘 안 떨어집니다. 잘 안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폴리머 되면 이게 안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그냥 좀 신기해서 네 일단은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 나는 것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연 절연 특성을 좀 보강한 제품이고요. 네. 그렇죠. 요거는 PCB 기판용 몰딩인데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실리콘 쪽인데 요거는 이제 우레탄 베이스. 제가 우레탄 맞나요? 제가 본 건 다 우레탄 계열이네요. 예. 예. 우레탄 베이스고 마찬가지로 이제 요 4515 같은 경우는 이액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설명은 웃기네. 웃긴다는 게 재밌네요. 네. 절연, 방습, 발수, 방진, 방어하고 유연성 왜 있는 거죠? 몰딩되면 단단해질 건데 유연성이 왜 있는 거야? 필요해서 있겠죠. 유연하다는 게 제가 물론 사진 제품은 쉴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네. 저게 이렇게 텐션 아까 말씀하신 이게 된다? 그렇죠. 플렉시블하죠. 접힌다는 거죠. 접힌다. 그 정도의 유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로 우레탄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충격성에 강하고 우레탄 구조가. 저는 딱딱한 것만 봤나 봐요. 그 볼링공 그 볼링 핀이 그 우레탄으로 코팅을 하거든요. 던져가지고 그게 공에 맞아가지고 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충격은 또 틀립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저희가 우레탄 도료 같은 경우는 이제 내화학성 좋고 충격성 좋고 특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절연 특성을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부착성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 맞췄고 지금 4515 같은 경우는 이제 V0 규격을 이제 획득한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에폭시로 넘어갑니다. 에폭시 몰딩제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거에 비해서는 경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요게 쇼 D입니다. 쇼 A는 이게 끝이 이렇게 뭉뚱하거든요. 근데 쇼 A는 아주 빼쭉합니다. 그래서 쇼 D로 갈 때 그 경도가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 훨씬 더 가혹하다고 볼 수 있죠. 잘 안 들어간다는 거죠. 에폭시 같은 경우. 요거 쇼 D. 그래서 뭐 에폭시는 그렇습니다. 내화학성이 좋고 그 다음에 내열성, 그 다음에 경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냉열간의 열충격성이 이제 우수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 8004번 같은 경우에 지금 EV 릴레이 쪽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EV 릴레이 쓰는 데가 있네요. 릴레이 뺏는 추세인데. 작아지나요 시장? 릴레이 안 쓰려고요. 안 쓰려고 그래요. 예. 지금 LS 거의 251 전자식으로 거의 바뀌어 나가는 추세긴 한데. 전자식이면 어떻게 바뀌는 그냥 SIC나 저번에 했던 그 전자부품 반도체 반도체로 바뀌고 있어서. 그럼 기존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자동차는 저게 가격도 있고 무게도 있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네. 다른데 ESS는 다른 데 쓴 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자동차는
메카니컬한 거를 좀 빼는 추세이면 확실히 전자 쪽으로 그냥. 네 전자식으로 거의 하려고 하죠. 지금 LSE 모빌리티 같은 데서 나오는 게 그러면 기계식 형태의 그런 릴레이라고 봐야 되나요? 혹시 뭐 그쪽 아시는 쪽이 있으세요? 릴레이를 안 쓰는 건 아닌데요. 네. 정말 장비가 망가져서 버려야 되는 수준의 때는 릴레이가 들어가긴 해요. 근데 그것도 옛날하고 비교하면 엄청 적게 생각합니다. 통과는 기계식 릴레이는 생각보다 생각 외로 많이 안 써요 요새는. 이게 이제 전자식 그런 솔루션들이요 자꾸 와요. 이렇게 저거 써보라고. 혹시 캄텍하고 또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가만히 있어도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 이게 저기 LSE 모빌리티 쪽하고 컨택하면서 YM텍이라는 회사 하나가 네 YMT가 네, 그쪽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옛날에는 저걸 썼는데 네. 외치용 충전기 같은 데는 저기 부피나 커도 또 무조건 아니 그냥 무조건 아니 보호는 기계적 접촉을 끊어야 돼. 이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땐 쓰는 게 맞고요. 근데 전기차는 전자적으로 이제 뭐 하려는 경향이 아무래도 세죠. 그쵸, 전자식. 이건 전자식. 요거는 이제 에폭시 몰딩제들이고 전부 다 이액형입니다. 흰색 검정 100도 2시간 쉽지 않네 만들려면. 보통 이 정도 온도를 줘야 완전 경화가 됩니다. 여기서 미경화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혼합 비율이 좀 재밌네요. 100대 10, 100대 30, 100대 제가 본 에폭시 이액형 애들은 네. 비율이 좀 저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 많이 못 봤는데 뭐 1대 1이라든가 2대 1이라든가 근데 100대 8은 정말 드물구나. 예. 일반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또 너무 주제 말고 경화제 비율인 것 같은데 너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낮아 보이네. 경화제가 비율이 높아지는 거는 그 경화제 외에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보통 그 고용분 대비해서 7대1 기본입니다. 저거 제품 팔 때 좀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 주제를 100리터 사고 경화제를 8리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비율대로 섞어야 됩니다. 비율이 좀 일단은 뭐 그냥 개인 생각이었습니다. 쓰기 더 편합니다. 이 조금 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잘 섞어야죠. 편한 거는 1대1이 짱입니다. 그냥 한 통씩 붓고 잘 교반해서 쭉 짜면 되는데 그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거 혼합 비율 부피 비율인가요? 무게 비율인가요? 예? 혼합 비율이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그러니까 무게까지 가면은 골치 아프거든요. 무게. 그래서 저희 뭐 에폭시 몰딩제는 아니지만 여튼간에 실리콘 방열 몰딩제 쓰잖아요. 그냥 1대1 그냥 그게 사고가 덜 나요. 왜냐면 저렇게 되면은 경화제 쪽이 조금 들어갔잖아요. 얘는 계속 소분해야 되잖아. 그럼 주제는 자주 바뀌는데 저희가 소분해서 듭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 한 통에 요거 한 통 이렇게 세트로 드립니다. 그럼 다행이긴 한데. 근데 왜냐면 이게 허리 다치거든요. 이게 경화제를 그렇게 때려 부르려면 그래서 저게 생각보다 사고 안 나게 해드립니다. 그 비율별로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요거 한 통에 요거 한 통.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약간 이제 그 저기 뭐 포트에 넣어가지고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냥 뭐 그런 의견이 있다고요. 그거는 2층에서 보니까는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몰딩이 잘 안 굳는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가끔 생기는데. 그 비율 깨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박사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걱정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왜냐면은 업체에서 왜 잘 안 섞으셨어요라고 말하면 저희는 짜증이 나거든요. 제가 짜증나요. 2층 분들이 짜증을 내요. 아니
준거대로 섞었다니까요. 하는데 통에 좀 묻었나 보죠. 뭐 이런 식이 나와버리면 서로 살짝 왠지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교반기 갖다 통 섞을 때 블레이드 날이 있잖아요. 날이 그 교반 통을 깎아먹어서 그러니까 이물질 혼합 사고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는 거죠. 2층 가서 미팅 들었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공장에 들어간 것들 했었으면 밑에 아까 말씀 고용분이 가라앉아서 이게 예, 예, 이게 침전되니까 그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기계 뭐 포크레인지 뭔지 이렇게 해가셔갖고 드럼통 한다고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도 일 잘 되면 자주 궁금해서요. 침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력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여기에요. 잘 안 섞인다니까요. 근데 저희는 이제 분산을 해놓기 때문에 약간만 이제 쉐어를 주면은 다시 원위치 됩니다. 그럼 다행인데. 이 통의 모서리나 어디 부분은 블레이드가 긁지를 못해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2층이 잘 이해가 가요. 그런 사고가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뭘 사놓고 좀 오래된 것 같다. 그냥 버리죠. 1년 된 건 무조건 버리고요. 냉장고에 보온 창고에 이거 누가 썼지? 아무도 대답 안 해. 그럼 버려요. 뺏어 버려요. 어차피 이거 뚜껑 열린 거면 다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혼합 비율이 좀 특이한 것 같아가지고. 한 통에 하나 그거 정확하게 드리니까 소분하는 게 아니라 이 통에 요거 하나. 그렇잖아요. 반반씩 꺼내 쓸 수도 있잖아요. 반반씩 꺼내 쓰지 말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는 사람이 피 볼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분이 무게를 달아서 쓰셔야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넘어가시죠. 여기도 이제 방열 특성이 있고요. 요거는 뭐 이제 상온경화 타입인데 보통 하루 정도 이제 지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온에서 10분, 20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화되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자연경화, 속경화 타입으로서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고, 센서 몰딩이라든지 기타 유선 충전 이런 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성들은 뭐 이렇게 나눠서 하지만 산업에서 선별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접착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요거 같은 건 1액형, 2액형 뭐 이렇게 나눠지고요. 칩 접착? PCB 그러니까 부품 고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SMT 장비에서는 그런 쪽이고 마찬가지로 뭐 칩본드. 칩본이에요. 이게 온도 사용 범위가 어떻게 돼요? 몇 도까지 되나요? 경화가 150도. 경화 조건. 이기 때문에 떨어지나 바로. 이게 경화 조건이랑 사용 온도 조건이랑 같은 건가요? 예를 들어 150도 경화면 얘는 150도까지밖에 못 쓰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경화 조건이라는 것은 폴리머를 만들기 위한 그 반응 온도죠. 만들고 나면은 몇 도 쓸 수 있어요? 그 빼본 수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제품이 뭐 옵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평균치라도 있지 않을까요? 평균치. 그럼 저희가 뭐 자동차 쪽에서 써보겠다고 하면 이게 폴리머 생성 조건이 경화 조건이라고 치고 그거 말고 경화가 된 다음에 그 접착력이라고 하는 그게 유효한 온도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 어플리케이션은 다 오케이 됩니다. 뭐 이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는.
이게 보토에는 본드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본드가 어디 그, 들어간다는 그 그리스도 아니고 마그네틱 접착이라는데 자석을 붙이는 직접적? 네. 직접적? 네. 그것도 뭐 붙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 안용구로 꽂아 넣는 줄 알았는데 다른가 보네. 여튼간에 세탁기는 저거를 마그네틱 접착이면 네. 온도가 꽤 올라가는 파트네요. 그렇죠. 거기 그거는 패스를 하는 거죠. 네. 구동 모터 이런 쪽에. 이건 치약이네요, 치약 거의. 이게 제가 점도 시- 느낌이 어떤 치약, 게 있는지. 그렇죠. 점도가 좀 있고. 치약. 네.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내열성을 가진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는 써보고 싶어요. 이종만 접착이 된다. 거기랑 PCB. 뭐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뭐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예. 해봐야 된다. DM 110. 110은 DEM 1120. 센터.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 온도 아까 보면요. 고내열이 어느 정도 고내열인지 궁금해요. 고내열이에요. TDS를 하나 정리를 해서 그게 그 조건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보통 유저들이 판단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학생 쪽으로 해서 그런 후보 구조를 갖고 이제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 해봐야 5분 속에 넣어놓고 뭐 10분 넣어놓고 50분 뭐 30분 넣어놓고 1시간 넣어놓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조건을 샘플을 좀 해볼까요? 아니면 조건을 좀 주시면 저기다가 좀 뭐 첨가를 하든가 해서 좀 이거 이액형 이거 주사기 정도는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요거 두 개? 예. 예. 저희가 PCB에 붙일 구리판을 지금 발주를 낸 상태거든요. 아마 한 달 정도 후면 입고가 될 거라 가지고 주사기 정도만 시험할 수 있게 주시면 예. 그러니까 150도. 주사기 저희가 면적이 이만큼만 붙일 거거든요. 네, 아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량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뭐 주사기 조그맣고 이렇게 지금 그 저기 그 경화 온도는 뭐 이 정도는 150도 정도면 괜찮으세요? 그냥 뭐 사실 1분이라서 될 것 같고요. 네. 1시도 1시간도 뭐 네. 저희 수능 평가할 때 챔버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 저기는 갖고 계시죠? 저기 그 쏘는 컵. 필요 FC 그거 사야 되면은 견적 주세요 같이. 아니, 그 혹시 갖고 계신 건지 해서. 돈이 근데 다 그거 주사기마다 다르지 않나요? 아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일시적으로 쓰시는 거면 이 주사기 뒤에 그렇게 껴서 주사기 그쪽으로 이렇게 프레셔를 가하는 거는 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데요. 알려주세요. 이게 좀 아니 계속 쓰시려면 그게 완전 총- 예, 총이 예, 나죠. 예, 그거는 제가 그럼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손가락으로 힘을 눌러야 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샘플을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뒤에 내용이 더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장실을 좀. 그럼 잠깐요. 끊고서 예.